원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원래 진료를 하세요? 제가 원래 설릉에서 이제 진료했었는데 네. 부천에서 이제 저는 다른 지점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네. 여기 설릉은 주말에도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원장님 여기 나오세요? 저는 그 지인분들 있을 때 잠깐 나와 여기 이제 네네. 진료하시는 원장입니다. 따로 계시고 네. 원래 이쪽에 진료하는 병원은 부천. 지금은 부천에 네, 있습니다. 네. 전에 그림으로 하나 PD님 내보내 줄 수 있나요? 네. 뭐 궁금한 게 저도 지금 아직 무주택인데 네. 일단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일단 무주택으로서 집값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네. 살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이런 거 뭐 사실 바닥에서 잡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저 혼자 이제 판단하기 좀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네. 매도자는 다주택자들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거 잘못된 그렇죠. 생각. 두 번째, 매수자는 기다렸다 사야지 그래요. 근데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팔면 안 되고 매수자는 사야 돼. 이럴 때. 근데 이제 이것만 잘하더라도 네. 자산관리 반은 끝난 건데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떨어질 때까지 항상 기다린단 말이죠. 맞아요. 더 떨어져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집값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은 이 실수요자들은 한꺼번에 시장으로 가요. 실수요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하면 한꺼번에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한꺼번에 수직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다렸는데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자고 일어나니까 뭐 5천만 원, 1억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절망하고 그때는 사고 싶어도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못 사는 거죠. 1억이면 샀었는데 이제 9,900이 부족해서 못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도자는 지금 막 팔려고 하거든요. 매도자는 지금 팔려고 하면 급매도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금리가 떨어질 때 팔아야 돼요. 매도자는 매수자는 금리가 올라가려고 시그널을 보일 때 사야 되는데 이때는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지금 급매로 나오는 거를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하는 게 우리가 좋고요. 부동산은 이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있느냐, 인천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서울에도 대치동에 있느냐, 삼성동에 있느냐, 반포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30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동산의 그런 어떤 개별성이나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연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감안해서 지금 사는 거, 지금 갈아타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수분의 입장이랑 이 하수의 차이가 느껴지는 게 저는 사실은 그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타이밍이 올 거다. 당연히 뭐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은 잘 모르지만 뭐 실업률 지표도 아직은 뭐 잘 버티고 미국 기업도 좀 도산하고 미국에서 이제 돈을 풀 시기가 오면은 금리가 이제 슬슬 이제 떨어지면서 돈도 풀고 유동성도 좀 늘어날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지금 제 생각이랑 완전 반대시.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그거잖아요. 모든 어떤 이제 전문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 환자 중에도 원장님 처방을 원장님 딱 내렸는데 그거대로 안 하고 뭐 민간요법으로 한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매우 답답하고 근데 이게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여러 군데 돌다가 안 되는 걸 느끼고 다시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병을 키워가지고 병을 키워서 많이 오십니다. 가난을 키워서 오는 거예요 저한테. 뭐 호미로 막을 거를 그렇죠. 그 가래로 막는 거죠. 막는 격이 돼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환자들 때문에 좀 답답하고 저도 막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사면 참 좋은데 지금 얼마든지 골라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을 놔두고 좀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있어서 특히 이제 원장님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서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혼을 하시면은 그냥 와이프한테 다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한일에서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뭐 또 다른 뭐 걱정 또 뭐 이런 이런 건 어떻게 하지 이런 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고민은 되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이제 제가 직접 공부할 시간은 또 많지는 않고 그렇죠. 어디 강의를 네. 듣고 싶어도 평일에 하는 것도 너무 많고 평일 저녁에 서울에서 이제 강의하는 거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정보가 워낙 많이 공개돼 있어서 그런 면은 편하긴 한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저희 세대에서는 그 전 세대 부모님 세대에서는 강남에 뭐 집을 예전은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었냐 압구정에 뭐 땅을 가지고 있었냐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냐로 돈을 벌고 자산을 축적해 나갔다고 하면은 저희 세대 때는 제 생각에는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되게 큰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시장을 저도 살짝 그냥 보기만 봤는데 너무 정보들이 산재돼 있고 뭐 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몇 구역 말은 많은데 네. 뭐 좀 무서운 얘기들도 좀 있고 제가 들어가기에는 네, 어떻게 네, 될지 네, 뭐 네. 감도 안 오고 시작을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네. 방향은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방향은 맞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자본 수익이 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재건축이나 그렇죠. 재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 수익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중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렇죠. 전세를 끼고 투자하면은 네. 내가 금융 부담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데 재개발은 전세 가격이 작거든요. 굉장히 좀 낮으니까 매매가에 비해서 20%에서 30%뿐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투자 자금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죽기 전에 또 입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매수 시점을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신축 아파트 사서 내가 이거 재건축 또 할 때까지 난 계속 보유하고 있을 거야. 이것도 좋지만 재건축이 2, 3년 안에 곧 이제 뭐 사업 승인이 나서 시공사 정하고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이런 데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재건축 흐름을 조금 보고 선택을 하시면은 좋고요. 오히려 이제 낙후된 지역들 있잖아요. 낙후된 지역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는 적은 돈을 가지고서 들어가서 입주 후에 이제 처분하고 나오면은 자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하시는 인천이나 부천 이런 지역이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의 이 흐름을 잘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인천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세 군데예요. 거기 하나가 인천이에요. 두 번째가 경기, 세 번째가 세종이에요. 세종. 이 세 군데가 늘어나는데 공교롭게도 집값이 빠지는 데가 세종하고 인천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도 일부 조정되고 물론 서울도 조정되고 있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간다라는 거예요.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천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있는 데예요.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재개발 집은 싼데 이런 데 들어가면은 원장님 생각하신 대로 뭐 좋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직 내 집 마련을 일단은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 집 마련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혀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내 집 마련은 자산 관리의 첫 걸음이자 은퇴 준비의 첫 걸음이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도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런가요? 되게 빠른 거고요. 다른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장님 스스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결혼을 앞두고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이런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관심이 없으면은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또 실행 잘하시는 또 박 기자님 계시니까. 이게 참 그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소득 제가 이제 소득을 늘릴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네. 자산을 이렇게 늘릴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지금 이제 제 나이가 60년 33인데 전에는 내가 뭐 버는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네, 별로 네, 없었고 네. 나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행을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제 월급 받으면 그거 진짜 다 여행 다니고 저기 허튼 데 쓰진 않았는데 네, 뭐 네, 친구들 네. 후배들 밥도 사주고 뭐 다 허튼 데 쓰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집값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그 속도를 보면서 제가 버는 것보다 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네, 훨씬 네. 빠르더라. 그러니까 그때 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 좀 들었던 거죠. 이게 내가 열심히 그냥 소득만 늘리려고 했던 것들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자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냥 벼락거지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됐고 꾸준히 관심 가지면은 뭐 정말 자산 관리하는데 도움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10년 전 2010년도 우리나라의 통화량 M2 기준으로 네. 보면은 그게 한 1,600조 원 됐었어요. 1600. 예, 근데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M2 통화량이 200%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3,400조예요. 올해도 지난 9월 대비 지금 300조 원이 늘었어요. 3,700조 원이에요. 3,700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원장님 주식하세요? 주식하시죠? 네. 코스피 지수 3,000 할 때 네.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살려면 얼마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3,000 할 때요. 네, 코스피 지수 3,000 할 때, 3,000 모든 기준. 종목 네, 다 살 때 그냥 다 우리나라 살 때. 기업을 다 살려면 시가총액이라고 얼마 있으면 될까요? 저 감이 안 오네요. 안 오죠. 약 1,500조 원 정도 있으면 그래요? 다 사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되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실물자산 가치도 늘어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빌론의 부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면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거든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근로해서 내가 환자 많이 봐서 이게 돈 버는 거,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기본이고, 이렇게 해서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이 정도지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부자가 되려면은 돈이 돈을 버는 게, 내가 여행을 가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이런 어떤 실물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부동산이 좋은 길이. 그렇죠. 부동산이 되게 좋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통화량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네. 국민소득이 많아진다는 걸 또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5,000불이었다면은 4만 불에서 5만 불을 지나서 6만 불, 7만 불로 간다라고 하면은 실물자산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야, 우리나라 이거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35,000불을 정점으로 2만 불까지 떨어질 거다 하면은 실물자산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 통화량 증가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실물 자산이 되게 중요하고, 주식 원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맞아요. 크잖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주식으로 돈 벌려면은 혈압약 동시에 먹어야 돼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합병으로 오신 분들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그거보다는 일단은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 관리의 방향을 정하고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동의하는데 저는 아직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단위가 좀 크잖아요. 네네. 사실 1억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억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1억 모은다고 해서 1억 어디 가서 뭐 한번 사볼래 하면 사실 살 수 있는 게 없고, 그 1억 가지고 진짜 어디 가서 뭐 그러니까요. 살 데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또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원장님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원장님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살 데 없는, 아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뭐 공단 안에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네네. 전세 끼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가지고는 안 되겠지. 부동산은 이제 단위가 크니까, 이건 아니고요. 정말로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니까 저는 원장님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조카가 90년생 똑같거든요. 원장님하고 똑같은데 네. 연구원이에요. 제 조카는 연구원인데 그 제약회사 연구원인데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제가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관심 갖는 원장님하고 관심 안 갖는 우리 조카하고 우리 조카가 의문의 일패를 지금 때문에 삼촌 때문에 당하고 있는데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원장님 잘 되실 겁니다. 아니 제가 원장님 원장님이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원장님한테 막 제가 치료 받으러 왔었잖아요. 근데 원장님 얘기 안 듣고 제 맘대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원장님 되게 맞습니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 얘기 안 듣고. 근데 저는 진짜 원장님한테 치료받고 요즘 근육 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 지난번에 또 병원구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이고. 그거 먹고 피로하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려요. 진짜요? 네. 이게 경호고가 사실 그 한의원에서 하는 게 이제 경호고 공진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예전부터 이게 오래 전부터 쓰던 보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또 입증돼 있고 특히 경호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겠지만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호흡기 환자들, 호흡기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물론 체질도 뭐 좀 필요하고 한의사의 상담도 받아야겠지만은 무난하게 처방할 수 있고 교수님 체질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드렸는데 다행히 잘 맞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잘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원장님 아프신 분들은 원장님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보신 원장님 모시고 원장님 궁금해하는 자산관리에 대해서 출장 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원장님이 30대 초반인데 30대 초반 분들 2030 세대들 원장님 얘기에 원장님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 세대도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되는구나 이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제 또래 친구분들 너무 저도 마찬가지인데 박탈감만 너무 느끼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해서 저는 뭐 무조건 안 된다고만 좀 생각하는 것도 조금 있었는데 1억 모아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꼭 공부를 하셔서 다들 좀 여유롭게 풍요롭게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